네, 잘했습니다. 고3 10월 학평 해설 강의 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 영포자 탈출 전문가 승익쌤이고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굉장한 인내심,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4부에도 중요한 유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바로 볼 건데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가장 어려울 것인가? 수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어려울 것인가? 당연히 빈칸을 떠올릴 거고요. 네, 맞아요. 31에서 34번 구간을 누가 잘 풀어내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될 거고요. 얘네가 어려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잠깐만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글이 어려운 겁니다. 글의 어떤 소재라든가 내용이 어려워서요. 그냥 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보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이번 10월 학평에서는 보기가 그렇게까지 막 까다로운 것들은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금 4부에서 확인할 내용에도요. 보기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거나 보기가 어렵거나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용이 어려운 것들은요. 빨리 소재 파악하고 생각 파악해서 주제를 잡아내셔야 되고요. 보기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 얘기는 해석하면서 가겠습니다. 빈칸 유형의 기본적인 풀이법, 내용 파악 빨리 하시고요. 주제 파악하시고요. 그거 바탕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바로 갈게요. The way we perceive the colors of the rainbow and the universe in general까지가 지금 주어 파트인데요. is 앞에서 자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가 되고 동사 파트는 is influenced라는 이제 수동태 파트인데 주어가 이제 무슨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뭐를요? 무지개의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우주라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은 영향받는다 그럽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The words. 이 단어들이 되는 거죠. words 하면 말 또는 단어인데 지금 요거는 단어가 맞겠죠. 그리고 수식이 들어가면서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목적 나타내는 투부정사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서 마침 제가 오늘 만둣국을 좀 먹었습니다. 가지고 왜 만둣국 얘기하냐면은 만둣국에 만두 2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이 이제 왕만둣국이었는데요. 만두가 2알 들어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만둣국 먹을 때 우리는 만두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독해도 그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만둣국의 만두처럼 중요한 거를 가려내야 되거든요. 자, 보니까 어떤 것을 인식하는 거. 고급지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것과 그 밑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워낙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소재거든요. 언어나 단어와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의 관계요. 정말로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 언어라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식과 언어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두가 2알 들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This is not limited to visual perception. 이것은요, 이 시각적인 인식. 뭐 생각해보면은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인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또 적용됩니까? 어떤 후각이라던가 테이스트니까 어떤 미각이라던가 아니면 터치, 촉각이라던가 아니면요 우리 어떤 시간이라던가 이런 인식에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정말 countless 수많은 무수히 많은 다른 어떤 인간들의 경험들과도 이것이 지금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가 적용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즉 언어와 인식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왜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시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예시가 나와버리면은 상단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묵직한 주제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주제가 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여기서 이제 단어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단어가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인이라던가 아니면요, 이제 스카치라고 하는 것은요, 고유명사거든요. 어떤 위스키 같은 겁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일종의 술이죠. 그것에, connoisseur이라고 하는 감정가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인 거지, 전문가. 와인 전문가, 와인 감정가, 그리고 또 어떤 스카치라는 위스키 감정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훨씬 더 풍부한 vocabulary, 어떤 어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수거 패턴입니다.
at once disposal 하면은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뭔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풍부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묘사합니까? 어떤 와인이라던가 아니면 위스키의 fullness, 어떤 풍부함, finish, 끝맛, flavor 또는 aroma 하면은 이거는 마시고 이건 향 아닙니까? 그 어떤 와인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스카치라는 위스키의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거 뭐예요? 막 술에 빠지면 안 되고 요거 봐야죠. 요거. 어휘.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언어에 해당하는 거죠. 이들은요.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것은요. which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되면요. in turn 그 결과로요. 무엇을 합니까? improves 향상시킵니다. 무엇을요?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인데 무슨 능력입니까? to recognize 인식하고요.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요? subtle 미묘한 차이를요. 그리고 요거는요. 지금 수식을 받으면서 of which의 수식을 받네요.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요. non-expert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요. unaware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제가 왜 술을 못 먹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먹어도 무슨 맛인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거든요. 예, 아직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전문가는요, 몰라요. 인식하지 못하는 그 미묘한 차이. 이 미묘한 차이를요, 이 전문가들은요, 이 감정가들은요, 인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시는요, 그냥 뭐 즐기면 되는 게 아니고 주제랑 연결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가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그들의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어가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 감정가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어휘가 뭘로 이어집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 능력, 와인의 맛 또는 뭐 향 또는 위스키의 맛과 향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휘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인식 능력도 늘어나더라. 자, 유사하게로 갑니다. similarly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이런 거 왜 표시하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similarly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니까요. 이름 그대로 가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 또 들어오겠지. 이번에는요. 셰프입니다. 요리사라던가 아니면요. perfumer. perfume 이게 향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향사라고 하죠. 향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눈치 딱 채셔야 됩니다. similarly로 받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어휘를 많이 알아가지고요. 인지 능력이 또 향상된 그런 뭐 사례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치를 채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at their disposal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라벨이죠. 일종의 뭐 이름표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맛이라던가 아니면 냄새 같은 것에 대해서인데요. 얘가 뭐 하는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합니다. perceive, 인식하고요. 또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을요? 그 subtle variation, 미묘한 차이를요. 똑같은 이야기죠. 이 사람들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단어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같은 얘기거든요. 위에서는 vocabulary라고 표현이 됐었던 것을 label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거 어떤 조향사니까요. 아, 이거는 무슨 양, 이거는 무슨 양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휘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요.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 능력이 높아진 그 예시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The labels 어떤 이름표들입니까?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네요. 우리가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influence, 영향을 줍니다. 무엇에 영향 줍니까? How we see the world around us.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줍니다. 정말 아주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 왔네요. 다 왔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빈칸이라던가 아니면 3637번, 3839번에 해당하는 순서 삽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글이 그렇게 막 난해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주장 말하고 예심 딱 2개 말한 다음에 정리하면서 끝나요.
regardless of니까 뭐뭐에 무관하게죠. where you place the limit of linguistic effects on cognition. 이거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너가 두는가? place가 두다, 놓다거든요. 뭐를요? 언어가 인지나 이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를 네가 어디에 두는가가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얘 때문에 별로 상관없는 말이 되면서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There's evidence.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 있습니까? 동격대 걸리면서 무슨 증거 있는데요. At least 적어도 some of the things that we perceive and remember 수식 들어가죠.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자 다시 한번 perceive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도 만두가 있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인식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들은요 differ 달라요 depending on 뭐에 따라 다릅니까? 뭔 소리 해야 돼요? 이거요 언어라던가 어휘라던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라고 영어로는 label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요런 것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실제 수능에서는요. 앞으로의 시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마 합리적인 얘기가 될 텐데요. 소재의 난이도가 이제는 너무 어려울 수는 없어요. 소재가 막 철학 소재라던가 정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까지를 요구하는 엄청난 어떤 선행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을 쓸 수가 없다면 결국 여기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보기가 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언어, 어휘, 라벨 위에서 본문에서 썼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는 조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라도 한번 꼬아서 한번 뒤집어서 많이 제시를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where we purchase them, purchase 구매하다거든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매하느냐. 구매 장소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왜 들어온 거야 이거. 이번은요. 얼마나 값비싼가. 말도 안 되죠? 3번은요. 요거는요. 좀 문제 난이도가 낮아지는 게 레이블을 위해서 쓰인 건데 이거 그대로 썼거든요. 어떤 라벨을 우리가 사용하는가. 즉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라벨이란 건 뭡니까? 어떤 단어, 어떤 언어를 쓰는 것인가, 어떤 어휘를 쓰는 것인가에 달려있다. 맞잖아요. 4번은요. 얼마나 persuasive, 설득적인가. 뭐가요? as는 광고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Who makes the products? 누가 그 제품을 만드는가? 그 제품의 제조업자나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3번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잘 맞추셨나요? 그럼 또 도전해야죠. 3번으로 오세요. 자, 저도 시험지를 넘길게요. 3334가 역시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소재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달려들어서 어떻게 푼다? 소재 잡아주시고요. 소재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잡으면 주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재는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ancestor 두 번 나오죠? 만두 찾은 겁니다. 만두가 두 개 보이는 국이 있어. 그 국은 무슨 국이야? 만두국이에요. 떡만두국이나.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보려면 뭔가 ancestor, 우리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소재지. 근데 선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조에 대해서 우리 ancestor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건 합칠 겁니다. 바로 갑니다. 이렇게 자신감 잡으시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서 반복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커넥션, 연결 아니겠습니까? 이 선조들과 연결은요, 특히나 중간에 삽입하면서 remote,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선조들과의 그 연결은요, is useful, 유용하대요. 왜 유용합니까? 그냥 wide angles, 좀 폭넓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삶의 견해 같은 것들, 관점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얻는데 유용하대요. 오케이. 선조들이 도움이 되네. useful. 그죠? 그 사람들과 연결을 해보니까요. 이게 지금 뭔가 useful하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봅니다. Whereas는 뭐만 반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immediate ancestors, 직계지, 직계. 직계 선조들은요. 아주 그냥
scale that 뭘 특히나 잘합니까? 특히나 뭘 잘해요? 우리를 도와주는데요. little picture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얘랑 비슷한 big picture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직계선조들은요. 특히나 우리에게 뭐가 도움된다고요? 작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작은 그림이요. namely, 즉 다시 말해가지고 특히나 이게 뭐냐면요. 나무 같은 건데요. say가 예를 드는 거거든요. 작은 나무 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상사랑 problem,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직계선조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어떤 그림에서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사소로운 문제들. 상사랑 보스랑 문제가 있는 거야. 뭐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의 remote ones입니다. 이거 사실 여기서 remote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선조들이 중요한 건가 봐요.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선조들은요. 가장 최고래 뭐 있어서요. 빅픽처를 보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빅픽처라는 말이 좀 좋은 말로 많이 쓰이죠.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린다. 뭔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숲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는 우리 뭐였어요? 상사와의 문제 그런 걸 해결하는 걸 도움을 줬다면 이번에는요. The meaning of our job 우리의 직업의 의미 같은 것들 이게 한 차원 좀 높죠. 좀 더 심층적이고 좀 더 추상적인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님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수정하면 되겠네요. remote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ancestor들이요. 도움이 됩니다. 뭐에 도움됩니까? 큰 그림. 빅픽처. 요거에 도움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번 시험은 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능은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요령입니다. 빨리 반복되는 거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그리고다 소재 잡아주시고요. 읽어 나가면서 그래서 그 선조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디테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잡으면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이제 현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rush around blowing small problems out of proportion. 이게 어떤 균형이나 비율 같은 건데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비율이 안 맞게 작은 문제들을 갖다가요. 막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요. contribute는 뒤에 좋은 거 나오면 기여하는 거, 안 좋은 거, 얘처럼 안 좋은 거 나오면은 원인 제공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규모의 anxiety, 불안감의 epidemic, 확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작은 문제들을 막 부풀려. 우리가 현대인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막 진짜 불안감이 막 확산되는 그런 것들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요. 중요한 거 보세요. 왜 표시했습니까? 만두가 한번 또 나오죠. 중요한 중심 소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때 조상님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have a broader perspective,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수식을 받으면서 뭐 할 수 있는 자, 오케이. 문제가 조금 독특한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좋은 말 들어가야죠. 좋은 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 맥락에서 조상님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상님들이니까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리한 조상님들의 정신이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 의미를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더 넓은 관점도 이 말도 좋은 말 아닙니까? 좋은 거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대인들의 불안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죠. 1번에 단어 하나가 살짝 걸리는데요. this quality 들어가는 그 단어만 살짝 어려운데 그게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한 어떤 현대인들의 정신을 좀 calm, 진정시킬 수 있는이라는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면서 답이 되는 정답은 1번인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는요. trivial, 좀 사소한 문제 관련해서는요. 예를 듭니다.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예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위에 게 진짜 주제가 맞구나. 조상님들의 정신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구나. 됐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소한 문제 관련해가지고는요. 이 선조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전 개인적으로 진짜 여담입니다.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 군대 화장실에 이거 적혀 있더라고. 군대 훈련소에 진짜 힘든데 화장실 딱 앉았는데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선조들의 지혜인 거죠. 너무 호들갑 떨지 마,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들은요, appreciate,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어떤 것들이 change, 변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니까 선조들은 큰 그림 그리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호들갑 떨지 마, 부풀리지 마,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자, 누구에 따르면요, 미국의 이제 인류학자인 요번에 따르면요, 또 예를 들어줍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From the ancestral viewpoint, 선조들의 어떤 관점으로부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whatever looks unfortunate, 여기 하나네요. 되게 불운하게 보이는 무엇이든지 간에요. turn out은 뭐뭐로 판명되는 겁니다. 결국에 뭐라고 판명되느냐? 이게 결국에는요. 되게 운이 좋은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막 불행하고 불운해 보여도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는요. What may seem to be a horrible outcome. 되게 끔찍한 결과. 그렇게 이제 보일지도 모르는 것은요, 또 좀 다른 관점에서는요, 다른 관점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하면요, 조상님들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한쪽으로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조상님들은요, 이렇게 이제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상님들은 keep their heads 하면 이렇게 머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뭐 했을 때요, 모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losing theirs. 이제 평정심을 잃을 때 평정심을 조상님들은 잘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넣어야 되는 내용은요. 결국 얘가 지금 수식을 받는 건데요.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관점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 불안한 어떤 정신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라고 하는 1번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볼까요? 공동체에서의 cooperation, 협력을 신장시킨다. 협력이라고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못 들어가는 거고요. 3번은요. 우리가요. state, 고수하도록 합니다. specific details, 어떤 특정한 세부사항에 이렇게 막 고수하고 집착하도록 한다는 건데 지금 뭐 세부사항들이 이런 거랑 상관이 없었고요. 4번에 resulting in,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이건 안 좋은 말이잖아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고요. 상황을 complicate, 더 복잡하게 만든다도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 요 글의 소재. 선조들의 생각, 현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어떤 점에서? 불안감을 낮추는 점에서. 34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별표를 딱 쳤고요. 문제 좋다. 뭐 다른 모의고사들에 비한다면은 이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었고 왜 또 별표를 많이 쳤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을 것이 소재는 그리고 또 이 소재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다. 근데 최근 트렌드는요. 보기가 까다롭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해석을 하고도 뭐야 이거 답 뭐야?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 문제가 참 좋더라고요. 바로 가볼게요. 쉬운 거 아니겠죠? 막 스토아처럼 나오거든요. 현대의 번역가라던가 선생님들에 의해서요, 교사들에 의해서 이 스토아 철학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뭔데요? 이 비판받는데 the amount of repetition, 왕만두국에 만두 나왔죠? repetition, 반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스토아 철학 비판받아. 왜요? 반복 때문에. 그럼 이 글의 소재는요. 이 글의 소재는 지금 소재 뭐라고 볼까요?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요. 비판을 받는데요. 어떤 비판을 받고 있나요? 야, 너네 반복이 너무 심하다. repetition. 딱 봐도 묵직한 단어가 떴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은 아이고 좋아라. 예를 들었거든요. 아이고 좋아라. 왜 좋습니까? 방금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has been dismissed. 무시당했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이 학계에 의해서인데요. 뭐라고요? not being original. 같은 말이죠.
repetition이랑 연결되는 말입니다. 반복하게 되면은 독창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남의 생각, 남의 이야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아니다라고 지금 여겨진 겁니다. 무시당한 겁니다. because 왜냐면요, his writing, 그 사람의 글은요, resembles, 닮았다라는 겁니다. 뭘 닮았습니까? 다른 더 초기에 이제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이제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판은요, 근데 이게 뭐야? 이런 비판. 반복하니까 독창적이지 않잖아. 너네 그래서 비판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 비판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네요. 여기서 이 사람의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스토아 철학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주장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기 전에요. 마르커스의 시대 이전에도요,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대요. There is a lot of borrowing. 굉장히 많은 borrowing, 빌려오는 거죠. 차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overlap, 겹치는 게 막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들 사이에서요? 철학자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이 분야에서는 막 빌려오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진정한 philosophers, 철학자들은요, weren't concerned with it.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뭐를요? authorship이라고 하는 게 author가 작가나 저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원작자,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그런 어떤 원작자가 되는 것에 진짜 철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What worked. 효과가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지금 author가 되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They believed that. 그 철학자들은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습니까? What was said. What was said. 말해진 것이 mattered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mattered less 하면 덜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What was done. 근데 여기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읽을 때 그냥 쓱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이 밑에 빈칸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주장은요, 이 글쓴이의 주장은 스토아 철학하는 사람들이요, 반복했기 때문에 이 authorship이 없기 때문에 비판받는 게 괜찮으냐?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행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보다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뭐 겹치고 어디서 빌려오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왜? 행동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this is true now. 이제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As it was then. 그 지금 진실인 것처럼 이제 그때도 그때 진실인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렇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이제 너가 이제 환영받는다라는 건데요. 너 기꺼이 막 이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Take all of the words of the great philosophers. 모든 그래요. 그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들을 다 가져오래. 그리고요. 사용해. To your own liking. 네 편할 대로, 네 좋을 대로 막 사용하래요. They are dead. 그 철학자들, 위대하신 철학자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they don't mind.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유머까지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비슷한 말입니다. Feel free. 자유롭게 뭐하래요? Make adjustment. 좀 이렇게 각색 같은 거 좀 하고요. 훨씬 이제 조정 이런 뜻인데 그런 것도 하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개선도 하라는 겁니다. Adapt them. 그것들이 이제 adapt가 각색하다는 뜻이 있죠. To the real conditions of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의 실제 조건에 맞게 위대한 철학자들의 옛날 생각들 다 가지고 와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생각들, 옛날 위대한 철학자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말들을 내가 겹치거나 안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마음껏 가져오라는 거예요. The way to prove that you truly understand what you speak and write, that you truly are original. 자,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수식이 들어가죠. prove는 증명하는 겁니다. 뭘 증명합니까? 너가 정말로 이해한다는 거죠. 뭐를요? What you speak and write. 너가 지금 말하고 쓰는 거.
너가 위대한 철학자 것들 막 가져왔어. 그 막 말하고 있어. 근데 네가 지금 말하고 쓰고 있는 것들 그거를 진짜로 네가 이해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 그리고 you truly are original. 네가 진짜 독창적인 사람이다. 네가 오리지널이다. 이거 증명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투부정사랑 연결되는 동사 파트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야, 이 문제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스토아 철학하는 사람들이 반복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필자의 주장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너도 다 빌려오라 그래. 너도 다 빌려와. 옛날 사람들 생각 다 가지고 와. 네 마음대로 써. 근데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리고 너가 진짜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뭔데요? 이게 본문의 근거가 있었죠. 단서가 있었죠. 아까 우리 표시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왜 이 철학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borrowing, 빌려와도 되고요. 또는 overlap, 중복해도 되냐면 말은 말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에다가 힘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증명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내용을 연결하면은 너가 put them into practice, 그것을요.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너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나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냐면은 이게 글의 어떤 주제와 직결되는 그런 파트라기보다는 위에서 있었던 근거를 끌어내서 푸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황 이해되셨어요? 제가요, 옛날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요, 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건 자연데 제가 그거를 진짜로 이해했다. 그리고 내가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철학이나 그 생각을 정말로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제가 하는 이야기와 글에 힘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말뿐인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행동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나머지는요, 들어가면은 뭐 말은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과 상관이 없겠죠. 2번은 뭐예요? 네 글쓰기를 갖다가 너 스스로에게만 유지하는 것이다? 관련 없는 소리고요. 3번은 컴바인, 결합하는 거예요. 오럴은 말로 하는 거고요. written은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통 두 개를 결합한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4번은요, compare, 비교하는 겁니다. 철학의 이론들을 막 비교합니까? 말도 안 되죠? avoid, 피합니다. 요거 답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관련 없지만 얘네들은요, 지금 위에서 나왔던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반대지, 반대. 그것들을 borrowing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피하라 그랬습니까? 빌리는 걸? 아니죠. 마음껏 borrow 해. 왜?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실천 못하면 다 꽝이니까 borrow를 하고, 그리고 네 마음껏 쓰고 결국에는 너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서 증명해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 답하셨다면은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위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시면은 주장의 반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보기 조심하자고요. 35번 들어갑니다. 무관한 거 찾는 겁니다. 요거는 푸는 방법 아시죠? 위에서 주제를 잡을 겁니다. 주제를 잡아내고 나면은 주제와 관련 없는 게 나올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35번 문제 치고는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푸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글이 어려워서 그런 거다. 바로 갈게요. 몇몇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누구에게서요? 굉장히 고도로 창의적인 개인들. 굵직한 얘기 나오죠? 굉장히 창의적인. 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인들에게서요, 공통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regarding 뭐 관련해 가지고요, 그들의 어떤 초기의 경험들과 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자, 어떤 창의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공통점들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아주 어린 시절에요,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들은요, occurred가 이제 동사로 부여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부여했어. 그들에게 뭘 부여했습니까? 상당한 양의 respect, 존중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도록 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explore, 탐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develop, 발달시켰습니다. strong sense of personal autonomy, 개인적인 자율성이네요. 자율성. 개인적인 자율성의 감각을 강력하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글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겁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
특히나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을 중심으로 이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했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There was a lack of extreme emotional closeness with parents. 말 되죠.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부모님들이랑요. 감정적으로 closeness, 가까운 건데 극도로 가까운 그런 건 없었더라. 이 글을 읽으면서 살짝 느껴지는 게 사람이 창의적이 되려면 좀 자율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랑 딱 붙어가지고 아빠랑 딱 붙어가지고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번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There was little evidence. 이런 증거도 거의 없었답니다. little은 아시죠? 이게 a little이랑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little은 약간의 이제 긍정의 개념이라면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부정에 가깝거든요. 없었대. 증거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intensely 아주 그냥 강하게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경험의 증거들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뭔데요? 예를 들어가 이런 거예요. relative 뭐에 좀 비교해 봤을 때요. 그들이 살았던 이 시대. 이게 옛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좀 비교해 봤을 때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there was a very little physical punishment for transgression. 어떤 일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체벌 아니겠습니까? 체벌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창의적이 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체벌 같은 것들이 또 많고 그랬던 시대인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런 체벌도 거의 없었습니다. 라는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얘는 지금 봐주셔야 되는 게 ner이라고 하는 부정이 튀어나오면서 얘는 중간에 껴 들어간 거고요. 비동사가 여기 있고요. was there 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there was 하면은 뭐뭐이 있었다인데 there이니까 없었다가 되는 거고요. 좀 긍정적인 면에서도 뭐가 없었느냐? 아주 극도로 강력한 어떤 bonds는 일단 어떤 유대인데요. 일종의 유대인데요. 이 강력한 일종의 유대는 뭐 하는 거냐면 좋은 게 아니에요. independence, 독립 아니겠습니까? 독립 또는 독립심. 얘를 갖다가 smother, 억누르는 거지. 사람이 독립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smother, 억누르는 굉장히 극도로 강력한 막 엄마 아빠의 막 유대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의 경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느끼시겠지만 여러모로 글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죠. 4번 갑니다. There was more competition. 더 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구들 사이에서요? 이 남자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 사이에서요. 뭐에 대해서입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어디에서? Nuclear families, 핵가족에서요. 뭐보다? extended 하면 이제 연장된, 확장된, 확대된 이런 뜻인데요. 이 확대된 가족보다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요까지는 봐줄만 하거든요. 근데 결정타로 4번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얘기를 안 했으면은 창의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형제 간에 또는 뭐 자매 간에 경쟁이 치열했던 거야. 그래서 그것도 그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요. 확대 가족보다도 핵가족에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완벽하게 틀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것은요, 어떤 뭐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대한 차이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까지를 넣어버리면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게 맞고요. 5번 갑니다. unbalanced 하면은 좀 모든 면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뭐 이런 뜻이고요. for those, 이런 사람들인데요, who did grow up to be highly creative. 다시 돌아왔죠. 커서 결국에는 굉장히 창의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는요. relationships, 어떤 관계인데요. 누구랑 부모님들의 관계는 relatively 비교적 좀 easy, 편안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나중에는요. 좀 pleasant, 즐겁고요. 좀 친근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뭐보다는 이제 내용적으로 중요한 말이죠. 아주 intimate 하면 이제 친밀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보통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라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독립적이 되려면은 부모랑 너무 그냥 막 극심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사람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에 도움이 됐다라는 그 정도의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 5번 완벽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4번 다시 보시면요. 꽤 어려운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뒷부분에 있는 핵가족이나 확대가족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딱 공략 안 하면은 얘도 뭐 맞는 거 아니야? 뭐 경쟁 많이 하면서 이렇게 뭐 창의적이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었겠다. 조심하자. 36번 갑니다. 36에서 39까지가 같은 흐름인 거 아시죠? 얘들은요, 세 가지의 근거를 먼저 눈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연결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내용 근거. 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6에서 39번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총 4문제가 걸려 있고요. 얘네들은 글의 수준이 높지 않아요. 글이 막 대단히 어렵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이게 ABC로 이렇게 나뉘거나 문장 집어넣는 그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어렵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게 이제 글은 이해가 좀 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순서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중요한 시험인데요. 어떻게 감으로 풉니까? 정확하게 연결사, 대명사, 내용상의 근거까지를 생각해서 완벽하게 풀으셔야 되고요. 예, 한번 가볼게요. 푸는 방법,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ABC의 첫머리를 연결을 해보면서 연결사, 대명사, 내용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볼까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썼어요. What is in the name? What is in the name? 이름에 뭐가 있지? that이 이거 약간 구조가 재밌는데요. that이요. 그냥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which가 수식하면서 which가 이 that을 수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데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요게 name이죠. 일종의 우리가 rose라고 부르는 그것은요. 가르칠게요. by any other name.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이곳은 would smell. 냄새가 날 거야. as sweet. 달콤한 냄새가 날 것이다. 이때 말하는 sweet은 이제 뭐 그 장미의 달콤한 향을 말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 연결해서 가야죠. 여기서는 name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름이 뭐가 중하냐? 이름이 뭐가 중하냐? 장미가 있다면 초등학교 때 이후로 장미를 이렇게 그려본 건 처음인데 뭐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잘했어, 잘 그렸어. 오케이. 자, 영어에서는 얘를 rose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에 따르면은 이거를 뭐 그 거꾸로 가볼까? 세로. rose에서 순서 바꿔서 세로. 이 세로라고 부르면 향이 안 나요. 세로라고 불러도 똑같이 향기로운 스웨이트한 향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은 셰익스피어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이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나 이름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공감되시죠? 그래. 돈가스가 아니라 까돈스였어도 맛있을 거야. 그죠? 그 얘기인데. 자, 갑니다. A번 같은 경우는요. 이 bridge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예시가 시작하거든요. 자, 이거는 본능적으로 조금 찜찜해. 뭐 어떤 것 때문에 연결사나 대명사나 어떤 것 때문에 완벽하게 틀렸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내용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방금 보셨던 이 장미 자체가 예시죠. 그죠? 셰익스피어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면서 로즈는 이름이 어떻게 불리더라도 장미향이 날 거예요라는 것 자체가 예시인데 또 예시를 바로 붙였어요.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쵸? 예시 다음에 바로 예시를 아무 어떤 연결어도 없이 들어가는 거는 이상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요랑 가볼까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요분 같은 경우에 따르면요. That's not necessarily so. 대신 나오죠. 대명사 근거 찾았나요? 대명사 근거죠. that이라고 하는 대명사 근거가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C번에는요. 말도 안 되죠. This worked the other way around as well. This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반대로도 그러하대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이 전혀 장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C번은 완벽하게 못 가죠. 이런 면에서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면서 B번으로 출발하고요. 출발하면 끝난 거 아시죠? B번으로 출발한 이 글은 A, C 아니면 CA 두 가지의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은 100%의 확률로 한쪽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 갑니다. 그래요. 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이분에 따르면은요, 반드시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경우가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focusing 집중해 보는 겁니다. 문법상의 성별의 차이. 어디서요? 이 독일어와 스페인어의 그 차이에 집중하면서 분사구문이네요. 이 교수님의 연구는요, indicates that 뭘 보여주는 겁니까? 대리아를 보여줘요. The gender, 여기 수식이 들어가죠. Our language assigns to a given noun까지가 수식이네요. 약간 구문 어렵습니다. 여기는 대시 생략된 거고요. 우리의 언어가 assign 하면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부여합니다. 어디다가 부여합니까? 어떤 주어진 특정 명사에다가 부여하는 그 성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은 단어에다가 젠더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보셨죠? 다른 언어에는요. 여기 대표적으로 독일어와 스페인어가 나오는데 단어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젠더를 부여받습니다. 그런 이 성별은요. influence에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요. 잠재적으로 그 명사에게 이런 걸 주는 거죠. characteristics of the grammatical gender. 그 어떤 문법상의 성별의 특성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야, 너무 쉽다. A번으로 가야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예시를 시작하니까요. 이제 bridge라는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독일어에서요. bridge 같은 경우는요. 독일어 이렇게 가는데 얘는 feminine입니다.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는요. bridge가 재밌네. masculine. 이제 남성형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재밌어. 자, 이 교수님은요, found 데이터를 찾아낸 겁니다. 질문을 이제 묘사라고 요청받았네요. 이 다리를 묘사라고 요청받았을 때요, native German speakers, 독일 원어민들은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beautiful, 아름다워, elegant, 우아해, slender, 늘씬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뭘 말합니까? 아름답고 elegant하고 slender한 것은요. 여성과 굉장히 많이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요. 재밌다. 이 스페인 원어민들은요. 똑같은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그 스페인 원어민들 뭘 사용합니까? 이런 단어 strong, 강력해, sturdy, 튼튼하고요. towering, 우뚝 솟아있는 이런 느낌의 남성형을 많이 쓴 겁니다. 이게 뭐랑 관련된 거예요? 이 단어에 부여된 문법상의 성별이랑 관련되어 있네요. 독일은 여성형 명사니까 독일 사람들 여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스페인 사람들은요 남성형 명사니까 똑같은 단어를 놓고서도 남자스러운, 튼튼한, 강력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재밌어. 그리고 사실 이번 10월 학평에 출제된 어떤 언어와 생각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this 이것은요 작용을 했어요. 반대로도 또 똑같이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ke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요 독일에서는요 masculine 남성형이고요. 또 스페인에서는 여성형입니다. 요청받았죠. 똑같이요. key라는 단어를 묘사라고 요청받았을 때요. 독일 원어민들은 뭘 사용합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jagged하다, 뾰족뾰족하다, heavy, 무겁다, hard, 딱딱하다, metal이다, 이런 거 씁니다. 결국 요거는 남성과 관련된 그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스페인 원어민들은 어떤 단어 씁니까? 짐작되시죠? intricate하다, 정교한입니다. 혹시 밑에 있나요? 밑에 있네요. 없을 때도 많아요. 정교하거나 golden, 좀 황금빛이거나 lovely,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명사에 사람들이 이 문법적으로 부여된 성별에 따라서 개념을 부여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셰익스피어님께서는 장미가 장미지 장미가 미장이 된다 그래서 장미향이 안 나냐? 언어가 뭐 중요하냐? 이름에 뭐가 있냐라고 했지만 이름은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더라. 정답은요. 우리는 BAC로 갑니다. 연결사, 대명사, 내용 근거로 완벽하게 풀리고요. 내용도 꼬아놓지 않아서 금방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우리는 37번으로 갈 거고요. 다시 한번 적어놓고 갑니다. 워낙에 중요합니다. 이걸 왜 적기까지 하냐면은 결국 39번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수능에서요. 눈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근거들이 있어요. 내가 뭐 영어를 잘하고 해석을 잘해서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출제할 때 그렇게 내지 않거든요. 출제 단계에서 그래 내용상 이게 이게 맞으니까 저는 내용상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대충 여기서 자르자 이렇게 절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정말 몇천 번을 검토하면서 이게 이 순서밖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장치들이 이 장치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해서 명확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똑같이 갈 겁니다. ABC의 첫머리 볼 거예요. 그리고 연결 안 되는 거 찾아낼 건데 먼저 갑니다. Our perception 계속 나오네요. 우리의 인식은 항상 involves 뭘 포함합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포함하거나 수반합니다. Okay. It's more similar to painting. 그것은 회화랑 더 비슷하대요. 그림 같은 것들. 뭐보다는요? 좀 저기 사진 같은 거보다는요. 그리고요.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은 어떤 확증이라고 하죠. Confirmation. 확증 효과에 따라서 우리는요. blindly 좀 맹목적으로 trust 믿어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construct 구성하는 어떤 현실을 그냥 믿는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죠. confirmation bias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 거예요.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뭐 이렇게 객관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믿는 대로 우리가 그냥 편향된 사고라는 것들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이펙트도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자꾸 생각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가 구성한 현실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A번에 얘는 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걸립니까? 사실 UFC대 넌 알게 될 거다. 우리 대다수는요. 꽤나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것들에 ignored, 무지하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 대명사로서 뭔가 불가능한 포인트는 없어. 근데 내용 연결이 너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번이 무조건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 1번은 막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지난 5년 안에 기출 사례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걔가 A번으로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그 공간 기준점에 대한 그 지문으로 기억하는데 그거 A번을 그냥 무작정 지웠던 친구들이 1번이 답되면서 혼났던 적이 있거든요. 무조건 지우고 이러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자, B번에 보이죠? this 대명사 근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이것은 가장 잘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착각에서 제일 잘 목격이 된다가 나와 있고요. C번은 어때요? Whenever you're with another person, ask him or her 하면서요. 이거는 그 B번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 게임 설명이거든요. 게임 설명. 예, 그래서 B번에 있는 저 this가 연결됩니까? 네,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 그것이 제일 잘 목격되는 사례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시각적인 착각에서요. which perceive, 우리는요 그것을요 인식을 합니다. with full confidence,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서요.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요. there were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어. 뭐가요? We're portraying, 우리는요 reality, 어떤 현실을요 정말 faithfully,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나 지금 좀 완전 완벽하게 이걸 묘사하고 있는데 라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착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흥미로운 방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걔는요, it's the following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다음과 같다라는 건데요. 얘는 a simple game, 간단한 게임 같은 거예요. 그리고 that can be played at any moment, 어떤 순간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요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지금 A번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 내리고 끝나는데, 요게 지금 그렇죠. 37번도 그렇게 글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능을 대비한다면 지금 이 36, 37의 수준보다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좌를 수능 전에 보고 있다면 제가 수능을 위한 파이널 강좌로 하프앤하프라고 제작을 했거든요. 5강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에 제가 지난 5년간 제일 어려웠던 유형별 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문제보다는 약 한 5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요거는 근거가 워낙 명확하게 잡히면서 넘어갑니다. A번은 결론이라서요.
Whenever you are with another person, C번으로 갑니다. 얘는 B번에서 말했던 그 간단한 게임, 심플 게임이 뭔지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Whenever, 뭐 할 때면 언제나, 너가 다른 사람들이랑 그냥 같이 있을 때면 언제나 그 또는 그녀에게 요청하래요. To close their eyes. 자, 눈 감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start asking questions about what is nearby. 근처에 있는 것에 대해서요. 질문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Not very particular details.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구체적인 그런 디테일한 것들 말고요. The most striking elements of the scene. 그 어떤 장면에서의 가장 인상적인 요소들. 뭐 그런 거 물어보래요. What's the color of the wall? 그렇죠, 이런 거. 벽의 색깔 뭡니까? 뭐 이런 거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셨다면은 쌤 오늘 무슨 옷 입었습니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Is there a table in the room? 방에는 지금 테이블이 있나요? 뭐 이런 거요. Does that man have a beard? 저 남자는 지금 턱수염을 가지고 있나요? 뭐 이런 식의 가장 그냥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라는 건데 짐작하게 했지만 이거 지금 주제랑 연결하면 이 답을 제대로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완벽하게 뭔가를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로 나옵니까? A번으로 가서요. You will see that. 넌 알게 될 것이다. 뭘 하게 됩니까? The majority of us, 우리 대다수는요, are quite ignorant, 무지하다. 우리는 되게 무지합니다. about 뭐에 대해서입니까? What lies around us, what lies,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결정적으로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This is not so puzzling. puzzling 하면은 굉장히 막 당혹스럽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벽 색깔을 모를 수 있지? 이거 puzzling 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사람은 착각 많이 하고 막 이런 거니까요. The most extraordinary fact.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대리한데요. 이게 교훈입니다. We completely disregard this ignorance. 우리가요, 완전히 disregard 하더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뭘 무시합니까? 이러한 ignorance, 무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주변 상황에 무지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진짜 놀라운 건 우리의 그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full confidence를 가지고서 나 다 알아. 다 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실 벽 색깔 뭔데요? 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뭐 1년 이상 보낸 교실이니까요. 아니요. 그거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 글에서 재밌게 펼쳐내고 있는 거. 자, 푸드모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3839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소재가 어려운 것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연결사, 대명사, 내용 근거,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근거들을 잡아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로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답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답이 이제 B, C, A로 가는 3번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글을 읽었죠. A번 봤습니다. A번은요, 사실 뭐 연결사 대명사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점프가 있었고요. B번에 this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거 보면서 출제하신 분이 오케이, 여기서 자른다. 대명사 여기서 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A와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의 싸움에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그 게임을 C번이 설명하고 A번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BCA가 답이다 라고 갈 수가 있죠.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절대로 해석의 감이나 느낌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5부에는 38번, 39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39번 같은 것을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고현성 쌤이랑 열공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요령 잘 기억하시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